한 달 수익이 중소기업급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1월 국세청이 깜짝 놀랄 만큼 세금 폭탄을 맞은 남자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트로트 가수 하면 TV 몇 번 나오고 행사 몇 번 뛰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원 달라졌습니다. 방송 광고, 음원 콘서트, 라이브 커머스 굿즈 판매 팬클럽 후원, OTTI 출연까지 무대와 플랫폼이 넘쳐나는 시대에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수익 구조는 이미 연예 산업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국세청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세금 규모가 중소기업 매출에 버금간다는 뜻입니다. 월 매출이 억대를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상위 몇몇 명의 이야기만이 아니며 누가 더 잘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내고 있느냐가 기사화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가수들이 국세청의 관심을 휩쓸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팬덤 규모 행사 단가, 음원 매출, 광고, 단가 투어, 규모 굿즈 판매량 후원 플랫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2026년 1월 시점 세금 폭탄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트로트 가수 톱10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행사 단가입니다. 과거에는 행사는 지방 소극장이나 지역 축제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공연장 규모가 커지고 행사 빈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히 복귀하면서 트로트 가수들은 일주일에 5-10건의 행사를 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형 가수라면 대기업 행사나 VIP 공연이 섞이면서 하루 단가가 몇 배로 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콘서트 투어 수익입니다. 2025년을 전후의 트로트 투어의 평균 티켓가는 9만 15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좌석 점유율은 85-100% 수준. 그중 상위권 가수들의 경우 아시아 투어, 일본 투어, 미주 투어까지 확장되면서 수익 구조는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엔카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로트에 대한 저항이 없고 중장년 팬들의 소비력이 높아 시장성이 크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팬덤 수익입니다. 단순한 팬카페를 넘어 유료 후원, 팬십, 구독, 플랫폼 멤버십, 굿즈 판매가 결합하면서 전통적인 연예 수익 모델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굿즈 판매는 아이돌 시장의 독점 영역에서 트로트 시장으로 침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5년 기준 트로트 굿즈 시장은 연간 1,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광고 시장입니다.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제품 기능성 식품, 가전여행 상품 보험 자동차 제약사 광고까지 중장년층이 소비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몰리고 있습니다. 광고주는 팬덤보다 시장을 보기 때문에 트로트 남자 가수들이 선호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흐름입니다. 이렇듯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수익은 단순히 행사 많이 뛰어서 돈 번다가 아니라 산업화된 수익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2026년 국세청도 혀를 내두를 만큼 세금 폭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 1월 기준 국세청이 주목할 만큼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트로트 가수 톱10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니라 업계 수익 구조 시장 데이터 팬덤, 규모 행사, 단가, 광고 단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이며 방송가에서도 이미 업계 추산치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톱10 지방투어 강자형 10위권에는 지역 축제 문화 행사 지방투어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영역은 방송 노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행사 단가가 매우 안정적이며 팬층이 꾸준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행사, 지역 축제 관공서 이벤트가 많아 연중 일정이 확실하게 유지됩니다. 이 라인은 월 행사 12, 20회 기준 월 매출이 3천, 7천만 유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탑7 방송 플러스 행사, 하이브리드 형칠 위권부터는 방송의 얼굴이 알려짐과 동시에 행사 스케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수들이 진입합니다. 방송 노출은 행사 단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빠른 촉매제이며 실제로 단가가 방송 출연전 대비 3배 이상 오르는 사례도 흔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OTT 예능 및 트로트 오디션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시장이 크게 팽창했습니다. 이 구간의 월 매출은 1억 5천만 원대까지 도달합니다. 탑5 굿즈 플러스 팬덤 수익 모델형 5위권부터는 팬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단계입니다. 공연 티켓 팬 모임, 굿즈 팬십 구독이 결합되며 아이돌형 수익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이 구간의 가수들은 MD 매출이 공연 수익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연령대 높은 팬층은 소비 단가가 매우 높고 재구매율까지 높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월 매출은 2억, 5억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톱3 광고 플러스 B2B, 계약형 상위 3위권부터는 광고주가 움직입니다. 건강식품, 보험 원목, 가구 여행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차 브랜드 기능성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는 1년 단독 모델 계약만으로 수억 단위가 찍히는 케이스도 존재하며 광고 수익은 세금 항목 중 가장 폭발적으로 잡히는 구간입니다. 또한 기업 공연 B2B는 일반 공연보다 단가가 3배 이상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월 매출 6억 10억대까지 치솟습니다. 탑1 팬덤 산업의 중심 1위를 차지한 가수는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음원 굿즈 투어 광고 팬 플랫폼 후원 콘텐츠, IP까지 확보한 완성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진 않겠지만 업계에서는 그를 트로트판 BTS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국내 아티스트 중 팬덤 소비 단가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2025년 기준 연간 추정 매출은 약 150억, 200억 사이로 평가됩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국세청이 움직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엔터넷 업계는 일정 규모 이상부터 세무사와 별도의 세금 관리 인력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예인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오류 누적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특히 굿즈 해외 투어 팬덤 후원 플랫폼은 해외 결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난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팬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가수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엔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연예인의 세금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해외소득신고, IP 로열티, 광고 수익, 행사 수익, EMD 수익, 콘텐츠 수익, 후원 플랫폼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결국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2026년 1월 국세청도도 논란 세금 폭탄 톱10의 주인공은 왜 그들이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인기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팬덤과 시장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정확하게 선점한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파트 3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로트 남자 가수 시장은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3가지 핵심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팬덤 구조의 변화, 중장년 화살표 세대 확장. 트로트 시장은 오랫동안 중장년층 중심의 문화였지만 2023-2026년 사이에 세대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OTT와 유튜브 기반의 소비 문화가 결합되면서 20대, 30대 유입률이 증가했고 콘서트 티켓 구매 경쟁에서도 젊은 층의 점유율이 가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변화는 광고주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광고는 팬덤보다 시장을 본다는 말처럼 세대 교차는 광고 시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해외 확장 K-트로트의 등장. 2025년 이후 가장 흥미로운 흐름은 해외 진출입니다. 특히 일본은 엔카 문화 기반이 있어 트로트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고 소비 단가도 높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K 콘텐츠 바람이 이어지며 한국 트로트는 이해 가능한 감성 음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엔터 제작사들은 이미 한일 투어 굿즈 팬클럽 패키지까지 설계하고 있으며 OTT는 이를 글로벌 음악 콘텐츠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의 구조화, 가수 화살표 브랜드, 화살표 IP.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수가 IP 지적재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트로트 남자 가수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명확하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1번 공연 IP 콘서트 투어 팬미팅, 2번 콘텐츠 IP 방송 OTT, 유튜브 다큐멘터리, 3번 상품 IP 굿즈 음반 광고 협업 브랜드.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시장은 단순히 음악 시장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 가수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소득이 아니라 기업 규모의 세무 구조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예측은 업계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남자 트로트 산업의 규모가 현재 대비 2.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투어 굿즈 광고가 합쳐지면 전체 시장 규모는 1조 원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트로트 가수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닙니다. 팬덤 동원력 브랜드 전략, 플랫폼 운영, 능력 콘텐츠, 생산력 글로벌 소화력까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세금 폭탄이 터지는 시장은 죽어있는 시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국세청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 시장의 건강성과 확장성을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투자자라면 어느 가수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몇 년 뒤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